과거에 우리가 PC에서 이 카페라는 그 문화 한참 좀 많았지 않습니까? 네, 단순하게, 심플하게 이제 이런 것들이 중시가 되고 있습니다. 900명까지 온 그룹이 상당히 많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주제로 하면 그게 900명까지 모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카카오 그룹 깔아놓고 계신 분? 예. 제가 깔아드리고 가야 되겠네요. 한 10명 중에 한 두어 분 계시네요. 애플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어요. 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도 지금 고민입니다. 35만 원 이하 스마트폰 혹시 국내에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자, 이 시간을 보면 미래가 보입니다. T트렌드. 차 기자님 혹시 4D 영화 보셨어요? 4D 영화관. 예. 저 그 느낌 알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티타임의 차정인입니다. 이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얼마나 안녕하신지요? 이 디지털 온라인 사회가 되면서 인간관계가 불특정 다수로 넓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는 피로하게 되는 어떤 디지털 피로 증상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 온라인에서의 인간관계도 새로운 트렌드가 나타나고 있다는데 이른바 모바일 커뮤니티라고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김기현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 과거에 우리가 PC에서 이 카페라는 그 문화 한참 좀 많았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은 이게 모바일로 넘어오면서 문화가 바뀌고 있다라는 예. 얘기를 하던데 예. 어떤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제 모바일은 단말기도 작고 이제 작은 단말기 안에 기능을 굉장히 많이 주면 서비스가 복잡해지거든요. 그럼 네. 사용하기가 어렵고 이렇다 보니까 좀 더 그 소규모의 작은 커뮤니티 그룹들을 중심으로 그다음에 서비스는 이제 핵심 기능 위주로 단순하게, 심플하게 이제 이런 것들이 중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최근까지 나온 뭐 모바일 메신저, 이를테면 뭐 카카오톡, 네이버에서 하는 라인, 뭐 다음에서 하는 마이피플 등등등 그런 것도 있고 또 페이스북 그리고 뭐 카카오 스토리 이것들과의 차이점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까? 예, 카테고리를 나누자면 이제 맨 먼저 말씀하신 카카오톡, 라인, 마이피플 이런 류의 서비스를 그 이제 메신저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네. 이제 이거는 문자 메시지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SNS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PC 시절에서는 이제 싸이월드 미니 홈피지 이런 것과 그렇죠. 비슷한 건데 네. 카카오 스토리, 페이스북이 대표적이고 일단 내 공간이 있습니다. 내 공간에 내 사진이나 글을 올리면 내가 친구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내 글을 모두 보고 나는 또 친구들의 글을 볼 수 있고 이제 이런 서비스인데요. 이제 SNS와 이제 그룹 SNS 또는 그룹 커뮤니티가 다른 점은 그룹은 일단 공간을 먼저 만들어요. 그다음에 공간에다가 글을 올리면은 그 공간에 멤버 권한이 있는 사람들만 글을 볼 수 있는, 즉 좀 더 프라이버시가 보장되고 우리끼리만 글을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모바일 이제 그룹 서비스 또는 모바일 커뮤니티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들이 있으며 어떻게 이용을 하는지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죠. 예, 사실 해외에도 뭐 이런 류의 서비스가 있기는 있어요. 뭐 에브리미, 패밀리월 뭐 이런 서비스들이 있긴 있는데 네.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고 아직 굉장히 소규모 벤처 수준이고요. 해외에서는 이제 주로 페이스북에서 그룹 기능을 제공한다거나 구글에서 커뮤니티 기능을 제공하는 것 같이 SNS의 부가 서비스로 제공을 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좀 독특하게 이런 그룹이나 커뮤니티 문화가 좀 많이 고도화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PC통신 시절부터 그런 걸 많이 해왔고 카페도 굉장히 활발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의 이제 사용자들의 니즈나 이런 게 훨씬 고도화돼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 대표적인 서비스는 이제 카카오 그룹, 그다음에 네이버에 제공하는 밴드, 다음에 캠프 이제 이런 서비스들이 있고요. 네. 이제 주로 뭐 가족이나 연인, 반 친구, 뭐 동호회, 과 모임, 뭐 엄마들의 모임 뭐 이런 식으로 모임이 있으면은 그 모임 멤버들이 그룹으로 들어와서 이제 서로의 소식과 공지사항, 뭐 사진 이런 것들을 올려놓고 공유를 하는 서비스예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발견한 재미있는 사실이 있는데 뭐 이런 기존의 모임 말고 온라인에서, 그러니까 모바일에서 새롭게 만남을 하고 싶어서 그룹을 만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뭐 예를 들면은 뭐 나는 뭐 등산이나 뭐 이런 걸 좋아하는데 그룹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죠.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들 모여보세요라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모임이 그 그룹으로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이제 그룹 서비스 안에 새롭게 사람을 만나는 이제 이런 움직임도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이라는 게 이를테면 저도 얼마 전에 제 아는 지인으로부터 그룹을 만들었으니 들어와라 라고 메시지가 오더라고요. 네. 혹시 이런 건방진 뭐 이런 이제 그런 이제 반응을 보였던 적이 있는데 대신에 이제 그런 메시지를 받았다 하더라도 싫으면 네. 안 들어가면 되죠. 초대를 거절하시면 네. 됩니다. 아, 거절하면 네. 되는군요. 야, 정말 제가 한 10명에게 뿌렸는데 네. 단 한 명도 반응하지 않으면 굉장히 굴욕감을 느낄 것 같은데. 초대를 한 번 더 보내시면 됩니다. 한 번 더. 예. 될 때까지. 예. 알겠습니다. 자, 이 이제 과거에 이 PC를 통해서 우리가 카페를 했잖아요. 네. 지금도 카페 문화는 왕성하죠. 네. 수십만 명의 어떤 그 동호회 개념으로 참여하고 있는 그런 카페도 봤고, 이 모바일에서는 그런 것들이 조금 한계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네. 그래서 보통 인원수 제한이 있더라고요. 예, 예. 지금 카카오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제 900명 정도로 제한이 되고 있고요. 야, 그 900명까지 갈 그런 커뮤니티를 모바일에서 만들 수 있겠습니까? 뭐 근데 그럴 만한 게 있나요? 그 이제 그룹이 비공개 서비스다 보니까 이용자들이 실제로 올리신 글이나 이런 걸 볼 수는 볼 수는 없는데 없죠. 네. 그 숫자 같은 데이터는 볼 수 있거든요. 네네. 900명까지 온 그룹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요? 네. 도대체 무엇을 주제로 하면 그게 900명까지 모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뭐 중고등학생 같은 어린 친구들은 저희가 상상할 수도 없이 굉장히 활발하게 모바일 서비스를 사용을 하더라고요. 왜 그렇죠? 지금 중고등학생 어린 친구들은 모바일로 처음 인터넷을 접한 거예요. 모바일 키즈라고 할 수 있고 이 친구들이 사용하는 건 훨씬 저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활발하게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PC와의 이제 완전한 단절을 또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네네. 그 이를테면은 모바일 메신저도 모바일에서만 하다가 결국 PC랑 연동을 하는 그런 쪽으로 확장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네. 이 커뮤니티도 모바일 커뮤니티도 결국은 PC로 가지 않겠나? 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모바일 같은 경우에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폰을 켜서 이제 보기 시작해서 잠자기 직전까지 볼 수 있는 기기이기 때문에 네. PC보다 좀 접근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접근성 확대 측면에서 만약에 사용자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부분이라면은 이제 PC 버전을 제공한다거나 이런 걸 검토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 사실 저희가 이제 이 주제를 한번 선택해보자라고 결정하게 된 계기가 이 사무실에서 말이죠. 메신저도 이제 PC에서 모바일로 넘어가고 그리고 그 커뮤니티 형태도 PC에서 모바일로 넘어가고 있다 보니까 문화가 바뀌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는데 네. 이 이제 서비스를 하시면서 재미난 어떤 그런 뭐 모임 형태나 주제 뭐 이런 것들 발견이 됩니까? 예, 최근 이제 카카오그룹 다운로드 수가 이제 900만을 넘어서 1000만을 향해 가고 있는데 네.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 중에 4명 중 1명이 쓰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4명 중 1명을 못 봤는데? 네? 여기 지금 손 들어보세요. 지금 카카오 그룹 깔아놓고 계신 분? 예. 깔아드리고 가야 되겠네요. 한 10명 중에 한 두어 분 계시네요. 사실 예. 저도 깔아놓긴 했습니다. 아, 예. 굉장히 재미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일반적으로는 그 뭐 직장 동기 모임, 신입사원 모임, 뭐 엄마들과의 친목 모임 이런 것들도 많은데 뭐 치킨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정기적으로 치킨을 먹으러 간다든가. 네. 예, 다음에 꽃집 주인이신데 그룹을 만들어서 단골들을 이제 초대해서 단골들과 꽃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뭐 이런 그룹을 만든다든가 또는 이제 중학교 한 학급의 선생님이신데 이제 반 친구들을 모두 그룹에 초대해서 거기에서 이제 공지도 올리고 과제도 내고 그 놀란 건 요즘 이제 어린 친구들이 선생님께 뭐 댓글을 다는데 뭐 헐 뭐 이런 댓글을 단다던가 뭐 좀 저희가 예의가 모르는- 없네요.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또 선생님이 관대하게 받아주시더라고요. 그만큼 편안한 어떤. 네네. 커뮤니케이션 문화가 모바일에서 좀 더 새롭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허. 자, 이 커뮤니티의 형태가 PC에서 모바일로 넘어오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PC가 죽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모바일 중심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인데 네. 그 앞으로 말이죠.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진화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네, 사실 뭐 저희 같이 서비스를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 네. 이 진화 방향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저희가 그걸 이끌어 간다기보다는 변화하는 사회상에 맞춰서 이제 저희는 이제 맞춰간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사용자들이 서비스를 쓰면서 불편해하는 점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는 그거에 맞춰서 개선을 해나가고 이제 이런 개선들이 쌓여가지고 진화가 되는 것이거든요. 사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만든다. 그거를 만들다 보면은 시대와 함께 진화해 나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회사에서 이제는 당당하게 예전에는 눈치를 보면서 했던 커뮤니티를 이제는 당당하게 화장실에서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밖에 나가서 뭐 차를 한잔 하면서 할 수도 있는 그런 편리한 세상이 오긴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커뮤니티에 너무 빠지면 또 원래 해야 될 일을 못 하는 수가 있으니까 그걸 좀 유의하면서 한다면 뭐 서로 좋은 어떤 서비스가 되지 않겠나 싶네요. 자, 앞으로도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네트워크 서비스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야기하신다고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